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느 날 문득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혹은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영영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을 진짜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연락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관계, 자식이라는 존재에 대해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이기만 하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핏줄이라고 해도 서로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연락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당신의 휴대전화에는 자녀에게 먼저 보낸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가득하지 않나요? 반대로 자녀가 먼저 보낸 안부 인사나 전화 기록은 얼마나 남아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만나지 마라. 이 말을 들으면 섭섭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혹은 자식이 바빠서 그렇지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모의 연락이 끊기면 과연 자식은 먼저 연락할까요? 오늘은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연락이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관계의 유지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김영수 씨는 올해 64입니다. 은퇴 후 하루하루가 길고 무료해졌지만 다행히도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어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바쁘겠거니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서운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냐는 말에 네, 아버지,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짧은 대화가 이어졌고 그 다음 연락은 또 한참 뒤에야 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김영수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나를 찾을까? 그래서 연락을 멈춰보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흘러도 자식들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의 첫 마디는 아버지, 왜 요즘 연락이 없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번 달 생활비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김영수 씨는 울컥했습니다. 석 달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겨우 걸려온 전화가 생활비 요청이라니. 서운함을 넘어서 서글픈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연락을 끊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나를 찾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식들은 더욱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연락이 끊어지면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언제까지나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연락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애정의 표현이라는 점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락이 없다면 애정도 없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인지 직접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락이 없다면 애정도 없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연락이 없어도 마음은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연락은 자연스럽게 오가기 마련입니다. 연락이 뜸하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연락이 일방적이라면
그 관계는 점점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연락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애정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정숙 씨는 올해 63입니다. 남편을 몇 년 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지만 이제는 모두 가정을 꾸려 떠났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안부 전화를 했고 아들도 주말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바쁘겠거니 하며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먹었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딸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 애들 보느라 너무 바빠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음은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정숙 씨는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고 힘들 테니 부모로서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나를 찾을까? 그래서 연락을 멈춰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건 바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애정이 있다면 연락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후로 박정숙 씨는 연락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요? 엄마, 주말에 시간 돼요. 그제야 박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연락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김동환 씨는 올해 75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성공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끔 연락은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김동환 씨가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연락 안 하면 애들한테선 전화 한 통 없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먼저 연락해야지. 동환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말에 김동환 씨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나를 찾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 아무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동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이 아이들을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그 후로 동환 씨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골프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갑자기 첫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김동환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너희는 나한테 연락도 안 하잖니? 아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환 씨는 확신했습니다. 연락은 애정의 표현이다. 연락이 없다면 애정도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연락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연락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연락을 멈춘다면,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당신 혼자만 노력했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관계를 혼자 유지해 왔는가?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정말 나를 찾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연락을 먼저 끊은 후 어떻게 관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락의 균형을 맞추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락의 균형을 맞추는 법.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야. 혹은 상대가 연락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먼저 연락하는 이유는 단순히 습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운 걸까요? 오늘은 연락을 먼저 끊은 후 어떻게 관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락이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먼저 연락을 멈춰보는 용기. 둘째, 스스로를 돌보는 연습.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태도.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연락을 멈춰보는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연락을 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을 끊으면 관계도 끊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을 멈춰야만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김민재 씨는 5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그는 평생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늘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나를 찾을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초조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김민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혼자서 유지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먼저 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관계라면 내가 연락을 멈춘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두 번째, 스스로를 돌보는 연습.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소홀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더 먼저 연락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혜 씨는 60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면서 늘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정혜 씨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넌 왜 내 시간을 자식들에게만 써? 네가 즐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 말이 정혜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작은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으며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세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태도. 우리는 종종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에게만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박철수 씨는 은퇴 후 인간관계가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평생 직장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퇴직 후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그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자. 그는 지역 모임에 가입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합니다. 내 삶은 나 자신이 만들어가야 한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먼저 연락을 멈춰보는 용기. 둘째, 스스로를 돌보는 연습.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태도. 이제 당신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혼자서 유지해오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먼저 연락을 멈춘 후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락을 끊으면 상대는 어떻게 변할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락을 끊으면 상대는 어떻게 변할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찾을까? 그런데 막상 연락을 끊어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은 뒤늦게 연락을 해오며, 어떤 사람은 아예 관계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락을 끊었을 때 상대가 보이는 반응은 어떤 패턴을 보일까요? 오늘은 그 반응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락을 끊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둘째, 뒤늦게 연락을 해오는 사람. 셋째, 아예 멀어지는 사람. 이 세 가지 유형을 통해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시 조정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을 끊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 유형은 우리가 가장 실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내가 먼저 연락을 해왔지만 정작 상대방은 나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순 씨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녀는 아들, 딸, 손주까지 모두 챙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들의 생일이면 먼저 연락해서 챙겨주고,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주며 손주들에게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나를 찾을까? 그래서 처음으로 연락을 멈춰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도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었고 딸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김영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야겠구나.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녀가 연락을 끊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것인가? 연락을 끊었을 때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내가 혼자 유지하고 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두 번째, 뒤늦게 연락을 해오는 사람. 이 유형은 연락을 끊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뒤늦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연락에 익숙해져 있다가 당신이 사라지자 그제야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씨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그는 평생 친구들과의 모임을 주도해 왔습니다. 늘 먼저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고 모임이 있으면 장소를 정하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나를 찾을까? 그래서 한번 연락을 멈춰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말, 아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요즘 너 왜 연락 없냐? 이정호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먼저 연락했잖아. 너희는 나한테 연락할 생각은 안 했어? 그제야 친구들은 조금씩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끊어야 비로소 연락이 오기 시작한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항상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아예 멀어지는 사람. 이 유형은 연락이 단절된 후 상대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아예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결국 우리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미경 씨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한 친구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생일이면 먼저 챙기고 친구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관계가 점점 일방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미경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말아보자.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박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녀는 그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내가 연락을 멈춘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후 박미경 씨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을 더 아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라지는 관계는 그냥 그만큼의 인연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으면 상대는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연락을 끊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둘째, 뒤늦게 연락을 해오는 사람. 셋째, 아예 멀어지는 사람.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가? 내가 연락을 멈춘다면 과연 나를 찾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이제 나는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연락이 줄어든 후 진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락이 줄어든 후 진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연락을 멈추면 관계는 세 가지 방향으로 흘러간다. 연락을 끊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뒤늦게 연락을 해오는 사람. 아예 멀어지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연락이 오가는 관계를 만들어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관계가 지속되려면 서로가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최영자 씨는 7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그녀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먼저 연락을 했고 모임을 주선했으며 친구의 생일이면 먼저 챙겼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평등한 관계일까?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6개월이 지나서야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때 최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관계에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더 아껴줄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연락을 먼저 해왔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연락하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두 번째, 연락이 줄어든 후에 드러나는 진짜 관계. 연락이 뜸해지면 진짜 관계가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씨는 6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먼저 도와주고 항상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찾을까? 그리고 조용히 연락을 멈추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을 해오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먼저 챙겨야겠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락을 끊은 지 2달이 지났을 때 그중 한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냐? 혹시 무슨 일 있어? 그 친구는 이정훈 씨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니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정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관계는 연락이 줄어들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 그렇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관계를 줄여라.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노력할 가치가 없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서로 연락하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라. 진짜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오고 가는 관계입니다. 나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관계만 남길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연락을 멈춘 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락을 멈추고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락을 멈춘 후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우선하는 삶을 살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멈춘 후 남는 시간과 감정을 어디에 써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락을 멈춘 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을 멈추고 나에게 집중하라.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분이 어떤가? 혹시 내가 연락을 안 해서 서운해하지 않을까?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챙겨왔을까?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영애 씨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평생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먼저 연락하고 자식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가족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나는 아무도 챙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연락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용할 수가 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혼자 여행을 다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도 남들을 돌봐왔구나. 이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에 매달리지 않았고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나를 돌볼 차례다. 두 번째,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찾아라. 연락을 멈춘 후에는 삶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씨는 7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과 친구를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멈춘 후 그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가 먼저 연락하지 않자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했던 것이구나. 이제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워라. 우리는 이제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만 남겨라. 어떤 관계는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냥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곁에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는 연락을 멈추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을 챙기는 것보다 내 곁에 남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삶,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찾는 삶, 진짜 관계만 남기는 삶. 우리는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연락을 멈춘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락을 멈춘 후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락을 멈춘 후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는 이야기해 왔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혹시 내가 외로워지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연락을 멈춘 후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만 남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선혜 씨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과 친구들을 챙기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을 멈추었더니 생각보다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먼저 찾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한번 얼굴 보러 갈까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언제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어진다. 두 번째,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기다. 연락을 멈추면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시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을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김영수 씨는
7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그는 평생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멈추고 나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었던 책을 읽고 해보고 싶었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겠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 우리는 종종 행복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미경 씨는 65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늘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친구들에게도 먼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나를 찾을까? 그래서 그녀는 연락을 멈추었습니다. 그 후 몇몇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꾸준히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누구와 함께할지를 선택하는 데서 온다. 그 후 그녀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자신이 편안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연락을 멈추면 진짜 관계가 드러난다. 연락을 멈춘 후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결국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마세요. 연락을 먼저 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끝난 관계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공감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